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이한이 할아버지입니다. 오늘도 인성태교동화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동수로군요. 시금치가 싱싱합니다. 배추 들여가세요. 상추가 푸짐합니다. 동수는 싱글벙글 웃으며 열심히 채소를 팔고 있었어요. 시장 한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가게이지만 동수는 언제나 웃으며 채소 장사를 했어요. 벌이가 조금은 되었지만 4명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언제나 집안 살림은 넉넉하지가 못했어요. 그래도 동수는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행복했어요. 장사를 마친 후에 동수는 팔다가 남은 몇 가지 채소를 챙겨서 집으로 발걸음을 빨리 옮겼어요. 아이들과 맛있는 시금치국을 끓여 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며 급하게 길을 가는데 핸드폰 벨이 울렸어요. 작은 형이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전화였어요. 동수는 너무 놀라서 채소 봉지를 놓아버리고 그 길로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세 형제는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한방에 모여서 얼마 안 되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어요. 내가 장남이니까 유산을 좀 더 가져야겠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가 요즘 사업이 힘들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해를 좀 해줘라. 형, 장남이 유산을 더 받는 것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을 때 이야기이지 결혼하고 나서 내가 쭉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잖아. 그리고 형이 뭐가 어려워? 어려운 사람이 그렇게 큰 집에서 살고 외제차를 몰고 다녀? 그렇게 따지면 막내 동수가 제일 어렵지. 아무튼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으니까 내가 제일 많이 유산을 받아야 해. 동수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슬펐는데 형들이 유산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에 더 마음이 아팠어요. 형님들,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하늘에 가신 아버지가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 큰형이 요즘 사업이 어렵다고 하고 작은 형은 오랫동안 아버지를 모시느냐고 고생했으니까 나는 유산을 안 받을게. 두 분이 아버지의 유산을 반으로 나누어 갖고 싸우지 마요. 동수의 가게 주인은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사정이 제일 어려웠지만 형들을 위해 동수는 유산을 포기했어요. 형들은 동수의 말을 듣고 얼른 그렇게 하자고 하고 정말로 동수에게는 아무런 유산도 나누어 주지 않았어요. 그 후 2년이 지난 후에 동수의 먼 친척이 소천하기 전에 동수가 어렵게 살면서도 형들과 싸우지 않고 유산을 양보한 것을 내가 듣고 참 감동이 되었다. 그래서 내 땅의 일부를 동수에게 유산으로 주겠다. 라는 유산을 남기었어요. 동수는 형들에게 양보한 유산보다 100배나 많은 가치의 땅을 받은 후에 친구와 사업을 했어요. 동수의 친구는 기술을 제공했고 동수는 자본을 들여서 시작한 사업은 나날이 확장되어 갔어요.
몇 년이 지난 후 동수의 친구는 동수에게 제안을 했어요. 동수야, 우리 사업이 많이 커져서 우리 둘 다 어느 정도 부를 많이 쌓았잖아. 그래서 말인데 이제부터는 나 혼자 사업을 따로 하고 싶어. 왜 내가 뭐 섭섭한 게 있어? 아니야, 그런 거. 그냥 내가 혼자 힘으로 얼마나 더 크게 이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도전해보고 싶어서 그래. 만약에 우리가 따로 사업을 하게 되면 서로 같은 물건을 만들어내니까 결국 경쟁하게 되잖아.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혼자서 이 사업을 해.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래. 이렇게 돈 되는 사업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며 살겠다고?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이제는 좀 여유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가족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동수는 자기의 지분을 모두 친구에게 주고 회사를 정말로 떠났어요. 그리고 아담한 산이 있고 푸른 강물이 흐르는 시골에 가서 자연을 벗삼아 가족들과 지냈어요. 회사를 운영할 때보다 훨씬 적은 수입을 농사를 통해 얻었지만 동수는 자신의 결정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아이들도 동수의 성품을 닮아서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온 가족이 땀 흘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시금치국, 시래기국, 된장국 등을 끓여서 다 같이 웃으며 먹었어요. 동수와 아내와 아이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 더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가야, 엄마 아빠는 내가 예쁘게 자라는 것을 상상하곤 해. 내가 깔깔대고 웃는 모습, 아장아장 걷는 모습, 꾀꼬리처럼 노래하는 모습, 엄마 아빠랑 손을 잡고 산책 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단다. 내가 자라면서 사람들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때로는 동료를 짓밟고 올라가야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될 거야.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단다. 온후독실이라는 말이 있어. 성격이 온화하고 착실하다 라는 뜻이야. 내가 욕심내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온유하고 착실하게 산다면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란다. 남과 싸우고 상처 주는 사람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돼. 내가 언제나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과 양보를 심으면 기쁨과 웃음을 거두게 될 거야. 엄마 아빠도 그렇게 온유한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할게. 사랑해, 아가야. 이 세상을 살아가자면 경제적인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경제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경제가 행복을 결정하는 조건도 아니고요. 어쩌면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도 할아버지의 태교 동화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